안녕하세요. 엄마랑 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 엄마입니다. 한동안 영상 조금 제가 뜸들였던 것도 그렇고 좀 날씨가 너무 변덕이 심해서 좀 이제 수술 후유증이라기보다 다 이제 운동으로 뭐 불편한 거는 거의 다 극복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날씨가 좀 안 좋고 하면 좀 이제 신경통 왜 어르신들도 다치거나 그럼 아이고 비가 올 때도 아이고 허리야 이러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수술한 부위가 날씨가 안 좋으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겁이 나더라고요.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너무 행위 하나 또 재발할까봐 그것도 많이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해드릴 얘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감기 걸렸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가 기침이 너무 심하게 막 목에서 이제 폐기침처럼 기관지 기침이라고 하잖아요. 막 쿵쿵 이제 가슴이랑 뭐 너무 아프듯이 기침하고 나면 가슴이 너무 따갑고 아플 정도로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병원을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감기라고 생각하고 주사를 이제 그냥 이제 뭐 엉덩이에 막 2대씩 맞았거든요. 그리고 맞고 저기 했는데 약 먹어도 전혀 그때 마침 또 방학 때였으니까 전혀 나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저녁 되면 또 이제 그 몸에 열도 막 나고 손도 막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무 심하니까 점점점 이제 기침이 너무 심해지니까 목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음식을 섭취를 하지 못했어요. 뭐 먹었다 배가 고프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이제 밥 때가 돼서 엄마하고 이제 식구들하고 밥을 먹고 나면 밥을 또 먹을 때는 또 엄청 먹어요. 이상하게 엄청 먹은데 먹고 이제 엄마가 상 다 치워나면 30분도 안 돼서 진짜 먹으면 그대로 다 진짜 다 다시 원상복귀할 정도로 막 폭풍 토하듯이 막 구토 현상도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좀 심각하게 받고 그 나중에는 이제 또 매일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병원 가듯이 하지만은 병원 가도 이제 의사 선생님도 그때 개인 병원이었어요. 개인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도 그냥 감기가 좀 빨리 안 떨어지네 뭐 저기 하는데 너무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가슴 이제 폐하고 있는 거 이 찍어보자고 하는데 깨끗하더래요. 전혀 저기 하고 약간 이제 염증 이제 아무래도 폐기침을 하니까 염증이 좀 생기고 하니까 그거 외에는 뭐 저기 한 거 없었다는데 엉덩이 진짜 주사 바늘이 다 날 정도 양쪽 엉덩이 뿔이 주사 맨날 갈 때마다 이제 약 점점점 주사약이 독해지는 거예요. 그럼 맞고 나면 멍이 막 들 정도로 엉덩이 나중에는 맞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맞은 거예요. 맞은 자리 또 맞고 맞은 자리 또 맞고 나중에는 이제 뭐 가슴이고 뭐 이래 엑스레이 찍었는데 별 저기 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뭐 병원에서 나중에 소변을 쓰는데 큰 병원을 가서 정기검사는 이제 다시 한번 종합검진식으로 한번 받아보라 하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가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할머니 이제 외할머니 그때 살아 계셨으니까 외할머니하고 상담을 하고 할머니하고 전혀 안 되고 엄마가 이제 그때 이제 용안 뭐 무속인 집이 있다고 그래 엄마가 아침 일찍 이제 엄마가 그것도 너무 유명한 데라서 거기는 한 달 막 전치의원들도 오고 하니까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다급해서 이제 그러니까 마침 이제 뭐 날짜가 딱 정해져서 병 이제 그 이제 무속인 집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엄마 손 끌려서 이제 갔어요. 그게 너무 어렸으니까 뭐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뭐 무속인 집에 가도 뭐가 어떻게 되면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기했죠. 막 이래 그게 막 재단 위에 이렇게 사여져 있는 거 신기했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엄마가 갑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나오면서 거의 걷지도 못했죠. 거의 먹으면 토하고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래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그때는 바나나고 이런 게 다 비쌌어요. 그때는 과일이 싸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 그냥 그쪽에 나오는 게 뭔가 시장통이 있었어요. 시장 골목인데
엄마한테 그냥 바나나가 너무 생유랗게 너무 큰 그 바나나 뭐 봐도 뭐 바나나 한두 개 이래 외손이 이래 따가지고 이래 파는 거 봤지만 바나나를 송이채 파는 거는 제가 그때는 처음 봤거든요. 그럼 와 엄마 저 바나나 봐. 근데 엄마 바나나 그때 뭐 엄마가 솔직히 저희 엄마가 뭐 사달라 해도 잘 안 사주셨어요. 아무튼 돈 금전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저 바나나 봐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바나나를 선뜻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 바나나 먹고 근데 뭔 말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그냥 황도 복숭아도 저는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복숭아도. 그 복숭아가 그냥 왜 딱딱한 복숭아가 아니라 황도 복숭아 약간 왜 약간 주황빛 또는 그런 식이었어요. 노란색보다 좀 더 진한 주황색 아직 이런 거 막 주먹만한 거 막 그런 게 와 엄마 복숭아 봐 냄새 너무 좋다. 근데 복숭아도 사더라고요 엄마가. 그럼 그 자리에서 까서 이제 복숭아 그건 또 껍질 까서 먹는 거니까 껍질 까서 엄마가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너무 엄마가 갑자기 뭐 말만 하면 사주니까 그냥 그걸 먹는데 그게 뭐 먹고 나면 또 다 토하고 하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솔직히 겁이 났어요. 먹고 나면 다시 토할까봐.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외할머니가 아무래도 굿하는 식으로 외할머니가 한번 뭐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작은 내 공부방에 이제 저를 이제 할머니가 들어가면 문을 다 닫고 할머니만의 이제 뭐 굿하는 그런 비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만의 봐도 돼 어제 봐도 돼 이리 째려보지 마 봐도 돼. 그 할머니만의 비방적으로 꼭 그 물에다가 뭐 소금이랑 고춧가루랑 뭐 아무튼 뭐 이상한 거 막 소금하고 아무튼 제가 느낀 건 소금하고 고춧가루였어요. 그걸 해서 막 이마에 막 할머니 뭐 그걸 해서 입에도 한 3번 나눠서 담기도 하고 그리고 막 할머니가 막 뭐 이상한 말씀하면서 막 나가는 거 좀 솔직히 무섭지. 이마 하도 할머니가 끌고가지고 이마가 막 헐을 정도로 너무 저기 했으니까 문지박에 이제 저를 눕혀놓고 그런 행위들을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이게 뭔 적인지도 몰랐고 거의 방학 한 달 그런 식으로 먹지도 못하고 연락을 저기 하니까 기침은 기침대로 너무 심하게 나니까 뭐 도저히 뭐 이제 일어나는 힘도 없었고 너무 이제 모든 게 너무 점점 힘든 거야. 저녁만 이제 자다 보면 막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손이 막 몸이 막 떨리니까 그 열도 나고 기침은 너무 심하고 나는 이제 폐렴이나 뭐 그런 거 이제 이제 나는 죽을 병 걸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죠. 근데 그날 저녁에 엄마가 음식을 완전 잔치하듯이 음식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막 그랬는데 정말 뭐 음식을 그냥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 음식을 차리더라고요. 제사상을 차리고 마당 한가운데 또 그 음식 일부 하나 놔두고 대문 이제 나가서 이제 대문 골목에 또 음식 상이랑 뭐 막걸리랑 이래가지고 마당에 이제 대문 밖에도 하나 골목에 하나 차려놓고 마당 한가운데 하나 차려놓고 그리고 제사상을 하나 차렸어요. 저희 집에 제사 지내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나와가지고 절을 하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좀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절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뭐 시킨 대로 했죠. 그럼 막 이제 엄마가 부축해가 거기서 이제 절을 하고 근데 거짓말처럼 자고 일어나니까 언제 아팠나는 식으로 기침 또 멈춰버렸고 막 먹고 토하던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몸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완전히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그러는데 근데 먹고 토하는 증상은 없어졌고 기침도 이제 덜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뭐 대구 803 가셨다 했나? 아무튼 거기 803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뭐 부처님 상인데 거기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뭐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신다 그랬다요. 그래가지고 뭐 엄마가 그걸 어디서 들은지 몰라도 엄마가 거기서 이제 제가 아프니까 저 좀 낫게 해달라고 이제 빌기도 하고 막 그런 식이었대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좀 편안해진다 싶었는데 중학교 좀 됐을 거예요. 중학교 때 막 집에 그때는 부엌에 요즘은 주방이 다 이제 거실이랑 주방이 다 붙어서 생활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잖아요. 막 가스레인지도 다 잘 돼 있고 싱크대도 있고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는 싱크대도 없었어요. 그냥 수도꼭지 하나 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대야 하나 받아서 세숫대야 같은 그냥 대야 하나 받아 거기서 설거지도 하고 뭐 엄마 빨래도 하고 그때는 세탁기는 있었다. 세탁기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세탁기 구입하신 것 같아요. 세탁기랑 냉장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한 6학년 때쯤에 이제 세탁기랑 냉장고가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전화기랑 집에 전화기하고 그때 이제 저기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냉장고도 사용했지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을 때 원목이랑 좀 나지막한데 원목 찬장이라고 했어요. 찬장. 그냥 반찬거리 이제 뭐 냉장고 없었으니까 처음에 냉장고 없었고 막 그러니까 상하지 않은 뭐 그날 먹었던 반찬거리 뭐 그리고 그릇 같은 거 이제 넣어놓는 찬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냥 선반 같이 생겨가지고 유리무늬이 달려있는 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뭐 새로 샀다 하면서 갖다 집에 놨는데 와 그거 어느 날부터 그냥 찬장이 깨끗하게 그때 뭐 찬장 해가 좀 되게 무늬도 촌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이게 나뭇잎 무늬도 있는 것도 있고 꽃 무늬도 있는 것도 있고 막 이게 푸른색 약간 이런 푸른색에 가까운 그런 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엄마가 아버지 다 있을 때는 좀 그런대로 식구들 다 있으면 왜 아무래도 식구들 있으니까 무섭다는 걸 좀 덜 느낄 정도였어요. 근데 부엌에 혼자 이제 제가 뭐 학교 갈 이제 토요일 일요일 막 그만 실내화도 빨아야 되고 학교에서 신는 실내화도 빨아야 되고 막 저기 하니까 혼자 저녁에 혼자 이래 아무도 부엌에 안 나고 혼자 있으면 그렇게 뒷골이 땡기듯이 막 좀 무서운 거예요. 저희 집인데 어느 날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낮에는 엄마 아버지 뭐 그때 맞벌이 하고 하면 혼자 집에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이제 엄마 뭐 볼일 보러 가시거나 엄마 뭐 일 가시거나 하면 집에 이제 언니는 뭐 언니대로 우리 언니는 노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친구도 어울리는 거 좋아했고 거의 집순이는 제어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 오기 전에 이제 설거지나 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상황에는 부엌에 또 불도 밝지도 않았어요. 왜 60초 다마라 하죠. 이래 좀 동그란 다마 이래 등이래는 거. 요즘은 막 LED도 많이 나오고 저기 하지만 그때는 다마 뭐 60초 다마 약간 주황빛 도는 그런 다마 있었어요. 그 다마 하나는 그러니까 부엌은 막 천장도 옛날 집 구조라서 나무로 되는 천장도 높고 저기 하는데 다마 그거 하나 했으면 제 그림자에 이제 불빛이 제 그림자에 앞에는 시큼해지고 막 앞에는 꼼꼼하니까 집이 또 부엌은 또 컴컴 침했어요. 부엌이 또 전 낮이라 해도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집이어서 근데 설거지 할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막 설거지 하거나 제가 이제 혼자 있으면 진짜 너무 무서워. 뒤에서 아무도 없는데 자꾸 뒤에서 막 웃는 소리가 들려요. 막 진짜 막 웃는 소리도 들리고 마치 속삭이는 소리 있잖아요. 진짜 뭐 엑소시스트 이런 데 보면 왜 악마가 속삭이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싹싹싹싹싹 하면서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막 너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하면서 막 그 왜 막 기분 나쁘게 웃는 여자 소리 있잖아요. 하면서 귀에다가 왜 이런 소리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앞에 막 설거지하고 있으면 또 이런 소리도 막 막 너무 소름 끼치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집에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 그래 이제 집사님한테 제가 의논했어요. 선생님, 아줌마 나 우리 집 부엌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상하게 집에 부엌에 혼자 있거나 엄마 아버지 있을 때도 좀 그렇지만은 혼자 막 설거지하거나 이러면 자꾸 귀에서 이상한 환영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너무 무서워 죽겠다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러면 교회 같이 가자면서 그런 거예요. 교회 같이 한번 다녀보자 그러면서. 그리고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줌마 또 새벽 예배도 가셔요. 새벽 예배도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잠자는 시간도 너무 모질하고 막 너무 저기 하기는 너무 저기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뭐 교회를 가고 했지만 방학에는 이제 거의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방학에는 아줌마와 같이 새벽 예배도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의문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정말 이제 그 방학 동안 이제 아줌마하고 일주일 가까이 제가 기도를 똑같은 기도만 계속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전도사님이 재단 밑에서 마이크 들고 항상 재단 위에서 막 연설하시고 막 저기 하시니까 그냥 이제 시험을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저희 얘기 들어보면. 근데 제가 똑같은 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재단 밑에서 전도사님이 마이크 들고 연설하시고 또 선생님들도 각자 숙소에서 안 자고 그 교회 안에서 주무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똑같은 거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바짝 그렇게 기도를 그래 했는데 와 진짜 이거는 뭐라고 말을 못해. 그날 꿈도 아줌마하고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회 다니고 교회에 막 너무 푹 빠져 있으니까 뭐 이제 종말 교회 다니고 종말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진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말 종말이 왔는 것처럼 막 그러고 사람들 병든 환자들이 길거리에 막 진짜 막 이래 앉아가지고 아파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성경책이 이래 올라오는 그런 꿈도 꿨었어요. 근데 아줌마는 그냥 뭐 메시아 뭐 어쩌고 뭐 교회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진짜 모르겠는데 그런 꿈 비슷하게 저랑 너무 비슷하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어머 신기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줌마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뭐 진짜 전도사님은 진짜 재단 밑에 마이크 제가 기도했는 친구도 됐고 선생님들도 이제 그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불짜리 하고 막 깨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부 다 주무시고 그날 좀 희한했다니까요. 그래 근원 저기고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면서 순간적으로 진짜 막 지독하게 막 교회에 미칠 정도로 완전 푹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생님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전도사님이 그래 집이 부엌이 너무 무섭다면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에서는 그거 하면 사탄이니 어쨌든 사탄이 장난이니 뭐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기도를 해. 저희 엄마가 아무래도 교회 그런 식으로 하면 엄마는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었고 근데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것도 엄마는 그냥 그래 종교는 뭐 하나 갖고 있는 건 괜찮다 뭐 너무 미치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럼 뭐 믿는 거는 크게 엄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집에 기도해줄까 어쩌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다면서 막 그래. 근데 더 웃긴 건요. 제가 이제 저녁 예배였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가는 그때 찬송가도 막 신나게 부르고 이제 그때는 진짜 하나님 계시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집에 진짜 사탄이 장난인 거야. 그럴 거야 하면서 반면에 저는 귀신의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서운 그런 거보다 그냥 막 찬송가도 막 부르고 이불로 막 무서우면 찬송가였는데 아무래도 뭔가 누군가 지켜준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의존하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더 막 소리 질러가면서 밤에 진짜 고성방화도 아니고 막 소리 지르면서 찬송가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겨내려고 그랬죠. 근데 그때도 웃긴 게 저녁 예배 왔는데 전도사님이 재단 위에서 막 하나님이요 저거 막 연설하시는데 제 눈앞에 보이는 전도사님 옆에 새카만 망토 입은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새카만 망토 입은 사람이 얼굴은 막 끝이 이상한 막 두꺼비 피부 같이 막 이상한 혹 같은 게 막 달려있는 새카만 망토 입은 사람이 보이더니 전도사님 앞으로 그게 전도사님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얼굴이 싹 가리되면서 그 마침 너무 흉측한 사람 얼굴로 싹 변하면서 그런 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서 소리를 팍 질렀어요.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 막 기도합시다 막 하는데 그래서 소리 지르니까 전도사님 왜 그러냐면서 막 하니까 막 뭐라고 말을 못하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이 막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막 이제 전도사님은 제 이마를 잡아서 뭐 하나님은 가라사대 뭐 하면서 막 이제 사탄 저기랑 하면서 막 하는데 와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일시적으로 잠깐 그러다가 말고 저녁에 이제 중등부 이제 저기 되니까 합창단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중등부 거기 이제 성가대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진짜 교회에 미친 듯이 막 이제 한참 막
그런 기도가 한 번 들어지니까 더 푹 빠져서 이제 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중등부 지하 그 주택집, 버려진 주택집을 교회에서 이제 잠깐 동안 이제 뭐 빌리는 건지 뭐 그래, 그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거여서 이제 전도사님도. 근데 그 밑에 지하가 있었어요. 그래 지하 거기 기도 방식으로 썼거든요. 그 중등부들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막 사탄이니 어쩌니 악마니 어쩌니 막 이런 식으로 저기 하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귀신들도 장난을 치는 거예요. 뭐 교회에는 뭐 그런 잡기들은 못 들어오고 전혀 아니에요. 저희가 활동하는 걸 다 저기 하니까. 일단은 저희가 다 있는 곳에는 항상 다 저기 해요. 항상 다 곁에 다 있고 눈으로 다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지만 맨날 막 사람 보듯이 보면 미치겠죠 사람이. 근데 가끔씩 그렇게 보이는 게 기도하는데도 원체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혀를 내밀고 뭐 꼬리에는 뭐 꼬리가 있고 막 짐승 같은 몸으로 그래 되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처럼 사람을 무섭게 하려고 사람들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하게끔 그렇게 형상을 변형시켜서 보여주는 영가들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래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그런 영가들도 있어서 막 기도하면 그래도 막 방언 터진다 하면서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저도 정말 신기했거든요. 막 무슨 말인지 뭐 방언하면서 막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 뭐야 기도하다가 우연찮게 봤는데 뭐 그 선생님들도 진짜 사탄을 봤니 악마를 봤니 막 이래 생겼니 저래 생겼니 하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서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이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종교적인 언어에서는 귀신도 사탄이라고 하고 악마라고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왜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이래 살다가 보면 사람도 성격도 다양가지잖아요. 사람들도. 근데 귀신들도 제가 보니까 제가 봤는 느끼고 저기는 제가 본 귀신들도 침술 꽂은 귀신도 있고 장난치는 귀신들도 있고 거기서 희락을 느끼는 귀신들도 많아요. 왜냐면 자기들도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는 저희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잠깐 전에 얘는 좀 느끼네? 얘 좀 느끼네? 한번 장난을 쳐볼까? 거기서 막 눈에 살짝 뭐 한양보도 헛겨보도 거기서 놀래잖아요. 그럼 더 재밌어. 더 장난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보이면 보이는 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무섭다 하고 혼자 막 저기 했는데 내가 헛걸을 또 봤구나. 엄마한테 말하면 귀신이 어딨나?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있어요. 저는 보였으니까 봤으니까. 물론 또 이런 영상 보고 또 미쳤네 정신병자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본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본인이 듣지 못하고 본인이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막 저기 하는 얘는 나랑 달라? 얘는 나랑 다르면 정신분열증이야. 얘 정신병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물론 또 있겠죠. 하지만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보지는 않아요. 사람처럼 매일 보지는 않아요. 가끔 가다가 그게 또 뭐랄까 전기로 치면 그 M과 음각이 맞듯이 그런 기 흐름이 딱 맞을 때 그게 딱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 저기 생각지도 않고 아무 저기 하지도 않은데 벌써 기운부터 느껴질 때가 있고 좀 이상하다 해도 정말 아무 저기도 없다가 갑자기 눈에 딱 보일 때도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부엌에 무서우면 없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제가 너무 막 무섭다 하면서 막 나중에는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 찬장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찬장이. 그래 찬장을 제가 때리면서 너 너무 시끄러 하면서 내가 너 너무 시끄러 너 너무 싫어 내가 그냥 그랬어요. 찬장한테 그냥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 찬장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막 알죠? 우리 엄마 그때 당시에 민디가 싫어 이게 미쳤나 하면서 지랄한다 하면서 엄마가 막 했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그게 좀 이상하게 느꼈었나 봐요. 그럼 엄마도 좀 뭔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엄마도 좀 저까지 그런 반응을 일으키니까 엄마가 또 가 물어보니까 단번에 나온 얘기가 그 찬장이 문제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찬장을 산 게 아니라 누가 찬장을 쓰다가
밖에다 이제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새 찬장이니까 엄마가 봤으니까 새 거니까 집에 가져다 쓰면 뭐 어때? 하면서 엄마가 갖고 왔어. 이제 엄마가 찬장을 섰는데 아마 그 찬장에 이제 좀 안 좋은 기운이 붙어 있었나 봐요. 그래 그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뭐 무속인들 뭐 가면 목신인지 뭐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게 붙었었나 봐요. 그리고 뭐 이제 비방책 뭐 그거를 뭐 언제 뭐 저녁에 그거를 부셔서 태웠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찬장을 버리고 나서 버렸는지 뭐 처치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찬장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무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우리 신랑이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옛날 전축인데 그걸 버리겠다 하더래요. 그 이제 회사 뭐 이제 인테리어 이제 리모델링 하러 갔는데 옛날 전축이 막 되게 막 웅장한 거 있잖아요. 막 크고 옛날 막 이제 스피커도 크고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버리기 아깝더래요. 우리 신랑 눈에는. 그래 그거랑 큰 거울 이제 왜 사람들 복장 같은 거 단장하는 거 회사 왜 복도나 그런데 왜 걸어 놓잖아요. 사장실이나 있는데 큰 거울 뭔 회사 명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큰 거울 또 없는데 이거 쓰자하면서 막 그거 하거든. 그날 그 거울을 그래 그때 이제 그래 우리 거울 큰 것도 없는데 근데 회사 이름 적혀있는 거울을 닦으라고 하네. 우리 신랑이 딱 놔두고 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거울이 무서운 건 처음 느껴봤어요. 진짜 거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울을 닦는데 무섭고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한 게 아니라 그 전축이랑 싹 닦아서 안방에 그때 고양이 이제 제가 생일 선물로 저희 신랑이 이제 터키시 앙고라 고양이 암컷 고양이랑 이제 같이 저기 하니까 작은 방에다 거기다가 이제 그 선반 타일 전축 타일을 그 안에다 넣어놓고 고양이들 뭐 저기 할 수 있게 거기다 막 장식도 해놓고 고양이들 놀아라고 한마디로 책상식으로 그냥 안에 넣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 거울은 제가 화장대식으로 쓰려고 거울을 너무 크니까 반을 가려서 딱 놔뒀는데 막 한 일주일 한 달은 안 됐을 거예요. 한 달은 안 됐는데 제가 아끼던 고양이들 그것도 그 고양이들도 눈동자 색깔이나 털 이 무늬에 따라 고양이들이 또 희귀종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다 하얀 고양이인데 하얀 고양이에서도 검정 고양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고등어 무늬식으로 실버 고양이도 회색 고양이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약간 이제 그 고양이 윗대 조상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물병원 가니까 희귀종이라 하더라고요.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떠나서 뭐 돌연변이든 희귀종이든 뭐 눈동자 색깔이 막 그래도 고양이 되게 진짜 고양이에요. 진짜 비싼 고양이 이거는 진짜 부르면 돈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너무 그 고양이가 첫 배 고양이였고 그 너무 아끼던 고양이가 첫 새끼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들은 이제 남편이랑 진짜 너무 예뻐하고 자식처럼 예뻐하고 그래 애기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 그리고 고양이들은 이제 방에 작은 방에 하나 몰아놓고 걔네들 거기서 딱 했는데 잠깐 문 열는데 애들이 이제 안방으로 오니까 아무래도 털이 너무 저기 되니까 애들 자기 방에 다 이제 다 붙여서 애들 넣고 나는데 그렇게 아끼던 고양이들 하나하나 일주일이 정말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렇게 아끼던 애들이 일주일 동안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것도 편하게 안 죽었어요. 애들이 비명 지르면서 죽었어요. 고양이가 막 비명 지르면서 꽥꽥 그렇게 진짜 비명사 하듯이 비명을 지르고 막 고양이 마치 있잖아요. 누가 고양이를 이렇게 들어서 계속 던지는 같은 그런 기분 들 정도로 진짜 고양이가 가만히 발작 일으킨 게 아니라 고양이가 기운 없어서 갑자기 몸 탁 뻗었는데
고양이가 통통통 튀면서 고양이가 꽥꽥 소리 지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빡빡하면서 너무 고양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딱 애기 안듯이 안았는데, 안으면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인이고 하니까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이제 스킨십 하듯이 몸을 막 이렇게 기대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직대가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동안 한 마리씩.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너무 심하게. 그래, 아끼던 애들이 그래 죽어나가니까 막 우울증도 너무 심해지고 순간적으로. 그래, 내가 남편한테 나 저 거울이랑 저 전축 저거 들어오고 나서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건 네 기분 탓이다 이랬거든요. 나중에 언니하고, 저희 친정 언니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야, 누가 거울을 갖고 누가 나무 원목 그랬는데 그런 걸 들고 오냐. 그래 내가, 언니 한번 봐봐. 그래서 내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어서 언니를 보여준대. 언니도 그런 그 기운이 있다 그랬잖아요. 언니가 사진 보자마자 당장 그거 처리하라면서, 그리고 그거 처리할 때 깨지지 않게 잘 들고 나서, 거울은 깨지지 않게 잘 들고 나가서 밖에다가 집에 안 보이고 멀리 떨어진 데 버리든지, 절대 저희 손에서 깨지 말고 버리라 하더라고요. 깨지 말고 버리든지, 아무튼 나갈 때 절대 깨지 말고, 이제 보이지도 말고 뒤집어서, 아무튼 그걸 빨리 처리하라.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듯이 너무 아프다면서 그걸 들고 오지 말았지 왜 그걸 들고 왔냐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거울이랑, 야, 전축 그것도 버려라면서, 잡기 붙을 때를 다 붙는 거 그걸 왜 듣고 하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남편은 뭐 그런 걸 안 믿으니까, 거울은 정말 제가 너무 이제 애들 그렇게 다 죽고 나가고 거울까지 저기 하니까, 나중에 엄마가 이제 팔공산 또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 팔공산 스님이 그렇게 이제 스님한테 엄마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당번에 그래요. 아이고, 주인 대신, 고양이들이 주인 대신, 봤구나. 주인 대신, 액땜했구나. 그 말을 딱 하는데, 얼마나 그게 진짜 막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그리고 그 거울하고 다 진짜 깨지면 안 된다고 조심조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절대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그거 밖에 이제 스티커 붙여서 내놔라 그러고, 그 전축도 나중에는 남편이 아까워서 그거 못 버리려고 하는 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전축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되고 저게가 제가 부셔버렸어요. 그거 부셔가 착착착 접어가지고 진짜 세게 폐기쓰게, 그건 다 폐기물 들어가니까 원목 저게 다 접어가지고 마대자루 다 담아가지고 남편한테 그 버리라고 아예 내려라 버렸어. 다 부서졌다고.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죽어가는 애, 그거 나가고 나니까 진짜 집이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집이 평온해졌어. 진짜 거울은 진짜, 우와,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딴 거보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정말 자식처럼 예뻐했던 애들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 한번 딱 그렇게 딱 다이고 딱 직접 데인다 그러죠. 겪어보고 데이고 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 어렸을 때 그런 거랑, 제가 또 남편 때문에 그런 거랑 겪고 나니까 정말 함부로 얻어오거나 함부로 받아서 들어오거나 탐이 난다 해도 욕심은 버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건 같은 거 함부로 뒤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우주가 잠들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슬슬 다시 운동을 해야 되겠죠? 너무 놀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은 운동은 뭐 이제 뭐 조금씩은 하긴 했지만 제가 영상에 안 올려서 제가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였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합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요.